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여러분과 엄마의 돈 공부, 엄마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돈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엄마의 돈 공부라고 했을 때 사실 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공부라고 했을 때 이 나이에 또 공부? 라는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에게도 돈 공부, 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게 그리고 어렵게 다가왔던 시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엄마의 돈 공부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지난 10년 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로서 돈을 또 관리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제 인상이 어떤가요? 좋죠.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예. 제가 이렇게 인상이 좋은데 예전엔 어땠겠어요? 20대 후반에는 인상이 더 좋았죠. 완전 순수였었죠. 저는 20대 후반에 종잣돈 1,500만 원을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송파구의 먹자 골목 인근에 있는 작은 빌라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정말 제가 돈에 대해서 잘 몰랐고 재테크라고는 정말 지읒자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첫 아이를 이제 계획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혹시 아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 있으시네요. 저는 다 동안이셔서 없으신 줄.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아이 있으시구나. 좋아요. 저도 왜 여러분 첫 아이 처음 기다릴 때 생각나세요? 네. 첫 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얼마나 설레요. 정말 설레고 준비도 많이 하죠. 네. 아이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정말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많이 준비를 해두잖아요. 예. 저도 그랬어요. 정말 준비를 많이 했고 제가 꼭 해주고 싶었던 건 하늘색 이렇게 벽지가 있고 노랑 아기 침대에 이렇게 딸랑이도 있는 그런 예쁜 아기 방을 꾸며주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집이 작은 빌라 원룸이었기 때문에 아기 방을 꾸밀 공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나도 우리 아이한테 정말 아기가 잘 놀 수 있는 그런 예쁜 아기방 꾸며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독하게 마음을 먹었어요. 신혼 3년 동안 정말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으게 됐어요. 근데 사실 안 먹질 못했어요. 안 먹었어야 되는데 좀 덜 먹었어도 됐는데 안 먹지는 못했지만 안 쓰고 돈을 열심히 모으게 됐어요. 정말 독하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3년 만에 종잣돈 1억 원을 모으게 됐어요. 그렇죠. 이런 반응이 나와주셔야 제가 계속 이제 힘을 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집에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이제 내 세상인 것 같았고 너무 행복했죠. 근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가진 못했어요. 다음 달 17일인가부터 제가 내야 할 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였을까요? 그렇죠. 다 지금 내고 계시는 거죠. 담보대출 이자를 내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아시겠지만 아이가 크면 클수록 돈이 적게 드나요? 많이 드나요? 많이 들죠.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돈이 적게 드나요? 많이 드나요? 많이 들어요.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돈이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여전히 많이 들어요. 엄마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엄마만 보셔도 저한테 계속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지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아이 키우기 전에도 사실 아이를 낳기 전에도 돈을 모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정말 생활비, 교육비, 그리고 아이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지출들이 계속 늘어나게 된 거죠.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일을 하면 복직을 하게 됐어요. 복직을 하게 됐고 굉장히 바빠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굉장히 바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회사에 이제 눈치를 보면서 퇴근을 막 해가지고 달려왔어요, 집에. 그때 저희 아기를 봐주시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제가 가자마자 이모님도 그날 굉장히 힘드셨는지 뒤도 안 돌아보시고 바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가방을 딱 내려놓고 옷 못 갈아입고 아기를 이렇게 안게 됐어요. 아기를 딱 안았는데 아기가 저를 보면서 빵긋 웃는 거예요. 제가 아기를 딱 안으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나에게 빵긋 웃는 이 아기를 정말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원하는 것 또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잠이 들고 이제 나도 모르게 걱정을 안고 잠이 들게 됐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둘째가 생겼어요. 이제 어떡해요? 이제 더 지출도 늘어날 것 같고 더 바빠질 것 같았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봐야겠다.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아기도 딱 앉혀놓고 가족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우리도 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출은 늘어가고 또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재테크도 하고 돈도 굴리고 그런다는데 우리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우리가 뭐 돈이 있어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맞아 없지 하고 딱 앉아 있는데 저희가 살고 있던 그 집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이 집을 한번 전세로 주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기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아기가 끄덕끄덕 침대에서 끄덕끄덕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할 수 있어. 마치 그런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살고 있던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이번엔 빌라로 이사를 갔는데 정말 이번에는 종잣돈을 많이 마련을 하고 싶어서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독하게 돈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옥탑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굉장히 마음은 강하게 먹었어요.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근데 막상 이사를 하고 나서는 다시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냥 거기 있을 걸. 이러다가 나 다시 우리 집으로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가장 많이 됐어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이 가장 컸고 빌라 꼭대기층이라 그런지 굉장히 더웠어요. 왜 올해 여름 너무 덥죠. 그해 여름도 너무너무 더웠어요. 정말 더운데 밤이 되면은 에어컨을 키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창문을 막 다 열어놓고 선풍기 켜놓고 이렇게 자는데 빌라라 그런지 집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바로 옆집이 그냥 바로 앞에 이렇게 보였어요. 창문을 열면. 옆집에서 밤 되면 막 싸우는 소리, 부부싸움 하는 소리도 막 들리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부부싸움 소리, 그리고 이 더위, 거기다 나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지난해 겨울 굉장히 추웠죠. 그해 겨울은 더 추웠어요. 마음이 사실 정말 외풍도 너무 심했고 바람도 너무 심했고 너무 추웠는데 또 보일러가 동파될까 봐 매일매일 걱정이 되게 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기를 이제 목욕을 시키려고 하는데 보일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보일러가 작동이 안 돼요. 주인한테 얼른 얘기를 해야겠다 해서 주인집으로 이렇게 뛰어 내려갔어요. 뛰어 내려갔는데 주인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아기는 씻겨야겠고, 일단 따뜻한 물이 없으니까 뜨거운 물을 끓여야겠다 해서 주전자에 이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을 이제 그 작은 부엌에서, 부엌이 정말 좁았거든요. 딱 냉장고 놓고 정말 한 이 정도 공간밖에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이려고 물을 데우고 있는데 갑자기 되게 서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마음이 좀 울적하면 굉장히 작은 일도 너무나 크게 느껴지잖아요. 사실 그 뜨거운 물 데우는 게 그렇게 뭐 아주 서러워할 일도 아니었지만, 보일러는 고장나고 나는 이 조그만 집에 있고, 물까지 안 되고 뜨거운 물도 없고, 이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도 또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굉장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러다가 좀 가난해서 벗어나기 힘들 것 같아. 내가 어느 세월에 다시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으로 그렇게 내 마음이 가라앉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오기로 결정까지 했는데 왜 나 이러고 있는 거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커피를 한 잔 딱 마시고 책상에 딱 앉았어요. 책상에 딱 앉아서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곳에 이사 오기로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인 자립을 하기 위해서,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나? 나만의 이유를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느낄 수 있는 즐거움과 또 기쁨, 행복감 이런 걸 잃어가고 있는 나 자신이 안타까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를 잃고 싶지 않아서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물론 저를 향해 빵긋 웃는 아기였겠죠. 아기한테 정말 비싼 장난감, 옷 이런 거는 못 해줘도 아이가 어느 분야에 잠재력을 보일 때에는 내가 과감하게 투자도 해주고 뒷바라지도 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되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 가족과 또 사이좋게 지내고 싶어서였어요. 돈 문제, 자꾸 이렇게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남편하고 얘기를 할 때도 별로 좋은 대화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족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요. 네 번째로는 저를 뒷바라지 해주셨던 어머님과 아버님께 정말 노후에 잘해드리고 싶었어요. 저에게는 정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나만의 Y를 적어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강의를 보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분명히 여러분만의 강렬한 이유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도 사실 그때 적었던 그런 나만의 이유들이 제가 10년 동안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잠시 한 10초 정도 여러분만의 Y를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드리는 강렬한 이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내가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내 생활이 별로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동안 열심히 하지 않았던 건 아니죠. 우리 모두 굉장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서 조금 멀어지거나 또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방법을 몰랐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잠시 멈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 공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돈에 이렇게 이끌려가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돈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돈을 나의 자유와 행복의 수단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옥탑방으로 가고 나서 1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저는 다시 저의 예쁜 집도 마련을 했고요. 노후를 위해서 작은 상가도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은행에 10년 동안 재직을 하면서 엄마의 돈 공부, 엄마의 가계부,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 엄마 시리즈 전문 작가 엄마 시리즈 경제 경영서를 4권 정도 출간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4권 정도 출간을 했고, 지금은 여러 장소에서 이제 교육청 또는 고용노동부, 정부 기관과 기업 등에서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재테크 멘토링을 하고 있고요. 또 미혼모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무 코칭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과 재테크 책 저자로서 또 재테크 강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 뵙게 됐지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정말 돈에 대해서 몰랐고 힘들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신혼 때 원룸에서 시작했을 때 왜 이렇게 내 시작은 초라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간신히 노력해서 내 집을 마련을 했지만 다시 이사를 가야 됐을 때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별로 변화가 없는 하루하루가 똑같은 하루하루가 버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종잣돈이 없으니까 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 많이 들었고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노력도 안 하는데 다 되는 것 같고 나는 굉장히 아등바등 사는데 그래도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우울하고 좌절감이 많이 들었죠. 근데 그런 시간이 좀 흐르고 제가 한동안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그런 시간이 흐르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가 정말 절박하게 노력해 본 적이 있니?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너가 종잣돈이 없으니까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한탄하고 불평할 시간에 차라리 너 자신을 바꿔보면 어때? 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들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저는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우리 안에는 항상 2명의 내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도 2명의 내가 있고 또 저 역시 2명의 내가 항상 싸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나는 오늘 어떤 내가 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는 거죠. 돈에 이끌려가고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내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강한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가 될 것인가 나는 오늘 어떤 내가 될지 나를 선택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시죠?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내 자신이 변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서 많은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보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엄마의 동공부 마인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해요. 첫째는 나는 더 이상 남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나는 더 이상 환경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나는 절박한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나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겠습니다. 다섯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예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 강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강의 굉장히 열심히 들어요. TV 특강도 자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강의만 5년째, 강의만. 별로 이렇게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엄마들이 강의를 듣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 육아와 집안일 하고 나서 밤에 드라마 한 편 보는 게 저의 최고의 낙인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듣는 것 이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신 일인데요.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변화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행동에서 오게 돼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이것만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반드시 행동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에너지가 넘치시고 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를 보면 상금 5천만 원을 이제 받게 되죠, 아들이. 그러면서 이 돈을 어디다 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많이 해요. 아파트에 넣을 것인지 또는 은행에 넣을 것인지. 근데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 돈을 은행에 넣을까 했더니 으이그 그 은행이자 그거 얼마나 한다고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물론 뭐 금리가 쪼까 떨어져서 15%밖에 안 하지만 이라고 대답을 하죠. 당시에는 금리가 15% 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금리가 거의 2%대로 확 떨어지게 됐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친구 중에는 굉장히 여유롭게 지금 살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예전에 정말 월급을 한 푼, 두 푼 안 쓰고 열심히 모은 다음에 예금과 적금에 넣어두고 그리고 조그만 내 집을 사고 그랬더니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나중에 차익이 나면서 노후를 그냥 여유롭게 사실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졌죠. 집도 그냥 사기만 한다고 오르지도 않고 돈도 은행에 넣어두기만 한다고 팍팍 오르지 않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전세가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절반 이상이 보증부 월세예요.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월세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넣어둬도 이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를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점점 보증부 월세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기사를 보면 쉬지 못하는 노년, 생활비 압박에 취업 희망이 늘어라고 되어 있어요. 취업을 은퇴를 하고 나서도 다시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OECD 1위고 노후 파산이라는 단어까지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워킹맘으로 정말 힘들게 살 때 저는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이 꿈꾸시는 삶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삶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도 좀 안정적으로 내 수입이 그대로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름이나 이럴 때 되면 여름 휴가도 가족들과 함께 좀 갈 수 있으면 좋겠고, 노후에도 내가 마음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살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죠. 우리가 뭐 100평짜리 집에 나는 정말 수입차를 끌고 매년 해외여행을 멀리 가겠다. 이런 꿈을 꾸시는 분도 아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굉장히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소박한 꿈마저 사실 이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평균 퇴직 연령이 49살이에요. 49살이 되면 남편이 만약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내가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고 그 이후의 돈을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을 할지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자산이 있을 때 그 자산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은행이 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은행에 돈 예금이나 적금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은행은 사실 어떻게 이익을 얻을까요? A라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하고 나면 B라는 사람이 은행에 이제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마진으로 은행이 수입을 얻게 되는데 그걸 예대 마진이라고 해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을 해줄 때 아무한테나 막 대출해 주나요? 아니죠. 이 사람이 정말 잘 갚을 수 있나? 안정성을 체크를 하죠. 신용도 보고 그동안 어떻게 했나도 보고 소득도 보고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은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는 돈을 나를 위해서 조금 더 소득을 얻어낼 수 있도록 운용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 은행이 되라. 이거 한번 따라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스스로 은행이 되라. 좋아요. 지금 보니까 은행주, L은행, P은행, Q은행 많은 은행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은행이 된 것처럼 정말 나의 자산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저는 아바타 소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나요? 네. 다 보셨구나. 영화 아바타를 보게 되면 주인공이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주인공을 대신해서 가상의 인물이 아바타가 바로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을 해주죠. 우리가 노후에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는 시간 동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줄 소득을 저는 아바타 소득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아바타 소득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그렇죠. 주식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사실 우리 어머님들이 예금이나 적금에 넣어뒀을 때 그 예금 적금 이자가 높았을 때 그것도 사실은 아바타 소득의 일환이겠죠. 두 번째는 주식이나 펀드 투자가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부동산 임대 수입이 있을 것이고, 프랜차이즈 사업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컨텐츠 수입 등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시는 어머님은 주식을 한 10년 전에 굉장히 우량주 위주로 해서 매수를 해 두셨었는데 남편분이 은퇴하실 때쯤 되니까 그 소득이 굉장히 늘어나 있으셨던 경우가 있으세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도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집이 방 한 칸이 남은 거예요. 좀 넓은 집에. 그 방 한 칸을 이를 통해서 임대를 해서 작은 소득을 또 얻고 계시는 은퇴 부부들도 계세요. 또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내가 평소에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요리 솜씨를 가지고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작은 유기농 반찬 가게를 여셨다가 또 그 유기농 가게가 굉장히 잘 되면서 확장하면서 프랜차이즈로 넓히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우리 어머님들은 사실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장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의 살아온 세월 동안 여러분이 배워오신 거, 그리고 여러분만의 강점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바로 수입이 될 수 있어요. 컨텐츠 수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요즘에? 네. 그렇죠. 요즘은 정말 유튜브
유튜브로 많은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심지어는 연세가 많으신 박막래 할머니도 굉장히 7순위 넘으셨는데도 유튜브를 하시면서 수입을 얻기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강점과 나의 재능을 돈으로 바꾸는 그런 컨텐츠 수입을 얻으실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정말 100세의 시대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재능이라도 계속해서 어떤 식물을 키우듯이 사랑해주고 강점을 알아봐주고 거기에 조금 더 투자를 해준다면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그 재능이 돈이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아바타 소득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싶었겠죠. 굉장히 센 아바타, 힘센 아바타, 강력 아바타를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건 주식 투자였어요. 당시에 제가 주식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희 남편은 좀 굉장히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 자기야 우리 이 S전자 주식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 S전자가 한 50만 원이 안 됐었어요. 근데도 저한테는 되게 비싸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아우 무슨 이랬어요. 그때 당시에 제 지인 중에서 주식을 좀 공부한다는, 잘한다는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이 이 주식이 정말 좋아, 이게 뜰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의 말을 듣고 이제 투자를 했죠. 그 주식이 가격도 아주 착해서 제가 삼성전자 몇 주 살 돈이면 그 주식을 한 1000주 이상 살 수 있었어요. 굉장히 가격이 착했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S전자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몇 배가 되고, 저의 그 작은 착한 가격의 그 주식은 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말 휴지 조각처럼 돼버렸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아바타 소득을 만들려는 것도 물론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가지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 시작하는 엄마의 돈 공부 3대 원칙으로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소액으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저는 막 몇천 주 막 이렇게 샀었거든요. 굉장히 욕심이 과했죠. 처음에는 내가 작은 돈으로 소액으로 반드시 시작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아는 분야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잘 이름도 모르는 회사였는데 남이 좋다고 하니까 했던 거예요. 이렇게 잘 모르는 분야가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서 시작을 하셔야 되고, 가치를 분석하라. 세 번째는 가치를 분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치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저는 수익률에 눈이 멀었던 거죠. 이게 확 오르면 얼마, 이게 수익률에 눈이 멀었던 거죠. 그 이후에는 제가 그 실패를 하고 나서는 정말 이 세 가지 원칙, 소액, 잘하는 분야, 가치, 이 세 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렇게 크게 잃지 않는 투자를 하게 됐는데요. 또 돈 공부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해요. 당시에 저는 그 주식 회사도 잘 모르고 잘 아는 분야도 아니었는데도 했던 거고요. 주식 자체가 저와 잘 안 맞았어요. 매일매일 확인해야 되고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제가 육아를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나 과도한 부담감이었던 거죠. 여러분이 먼저 돈 공부를 잘 하시려면 내가 가진 강점이 뭔지,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뭔지,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하시기 전에 체크해야 될 3대 요소는 수익성, 안정성, 황금성이에요. 제가 3명의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 봤어요. 나 여유 여사예요. 돈도 많고 좀 안정적인 자금을 모으셨어요. 이렇다면 실제로 지금 중요한 건 안정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예금도 하시고 채권도 하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걸 찾아 나가시죠. 나 급함 주부. 나는 아직 자산이 별로 없고 막 좀 성장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이럴 때에는 수익성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 혼주. 지금 아이가 결혼해서 목돈이 들 수도 있고 또는 등록금이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중요한 건 황금성이 돼요. 내가 곧 돈이 필요한데 다 묶어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나의 상황과 나의 연령대 그리고 나의 자금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투자를 해야만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여러 가지 실패도 하고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실수와 실패도 없이 뭐 넘어지지도 않고 달리고 막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실수를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단계별로 돈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차근차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책과 경제신문이에요. 제가 원래 이런 로맨스 소설만 읽던 제가 이제 경제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제신문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신문을 구독해서 부동산, 금리, 그리고 주식, 요 세 가지, 주가, 부동산, 금리, 이 세 개를 매일 확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상의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입을 하면 여러분 혹시 온라인 카페에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어떤 카페든 가입을 하면 실명을 쓸까요? 닉네임을 쓸까요? 닉네임을 쓰죠. 저도 가입을 해서 아, 나는 부자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뉴 리치라고 이제 가입을 했어요. 들어가 봤더니 빌딩 부자, 100억 부자, 건물주, 굉장히 저보다 센 닉네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재테크 카페에 가입을 해서 여러 가지 글을 읽었어요. 성공담도 읽고 실패담도 읽고 또 칼럼도 읽으면서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은 엄마 친구분이신데 재테크 카페 이런 거 가입 안 하세요. 근데도 재테크 굉장히 잘하시고 건물도 갖고 계세요. 이분은 근데 취미가 있어요. 이분이 점심은 명동에서 드셔도 커피는 어디서 드실까요? 부동산에서 커피를 드세요. 본인이 내가 부동산을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 점심때쯤 되면 커피도 한 잔 사고 야구르트도 몇 개 사가지고 부동산에 들리시는 거예요. 거기 앉아 있으시면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금매 소식도 듣게 되고 또 시세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파악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동료가 필요해요. 이럴 때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부동산에 갔을 땐 빈손으로 막 가서 그냥 앉아있으면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을 받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먼저 줘야 하고 내가 먼저 드리는 그 마음가짐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강의와 세미나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것처럼 저도 강의도 많이 들었고 세미나도 많이 들었고 요즘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50대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은퇴할 시기가 되면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강의와 세미나, 그 다음에 모의 투자. 우리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많이 보잖아요. 근데 투자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느낌이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은 분양하는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막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분양 상가가 굉장히 좋아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상가를 계약을 하고 오신 분이 계세요. 나중에 상가의 상권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모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실전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이 잃지 않는 안정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예전에 나편한 양이 있었고 나미래 양이 있어요. 나편한 양은 둘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나편한 양은 처음에 결혼할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24평 새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됐어요. 나미래 양은 그냥 작은 빌라에 시작을 하고 돈을 좀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4년이 지났는데 나편한 양의 그 집주인이 전세를 한 1억 이상 높여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그때에는 아기가 2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2명이 돼가지고 좀 넓은 집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넓은 집이 없으니까 좀 외곽으로 가서 넓은 집에 새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나 미래 양은 4년 후에 역세권에 좀 작은 아파트 24평 소형으로 해서 역세권에 집을 마련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나 편한 양의 집은 별로 오르지 않았고 나 미래 양의 집은 좀 오르게 됐어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사실 내 집을 마련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은 그 통일? 우리 내 집? 그쵸.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하고 정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이 꿈이잖아요. 근데 이런 내 집 마련을 어디에다 하느냐가 사실은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후가 돼서도 나의 집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집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그 몇 가지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역세권, 교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대단지, 그 다음에 편의시설, 학군, 조망권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요즘은 역세권이 사실 지하철이 멀리까지도 뚫려 있기 때문에 특히 중심 지역에서 일자리가 모여 있는 곳에서 가까워야 돼요. 서울을 예로 들자면 강남, 여의도, 시청에서 가까워야겠죠. 그리고 몰세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옆에 이런 몰이 있다던가 또는 마트라던가 편의시설 큰 게 있으면 살기에도 편하고 집값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죠. 세 번째는 학세권이란 말도 또 생겼어요. 옆에 학원이 많다던가 또는 좀 좋은 학교가 있다거나 학군이 괜찮다면 가격이 좀 유지가 되어주죠. 네 번째는 숲세권이에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공원이 보인다던가 좀 공기가 괜찮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4가지 너무 주관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런 4가지 요소들 꼭 고려를 하셔서 여러분이 집을 고르시면 별로 잃지 않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실제로 서울의 이 교통망에 대한 계획이 또 있고요. 또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2030 서울 플랜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시고 이런 지역들을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내가 여기다가 내 집을 마련해야겠구나 이런 감을 얻으실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여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리모델링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제가 집을 보러 갔는데 저희 남편은 집 보러 가서 이렇게 수도를 막 틀어봐요. 수도도 틀어보고 문도 열어보고 그래요. 근데 우리 여자들은 안 그렇죠. 예쁜가 먼저 보죠. 여자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이런 감각인데요. 주부가 좋아하는 집이 나중에도 금세 매매도 오르고 좀 매매도 잘 되고 거래도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집을 지금 막 다 고쳐져 있고 완벽하고 이런 거는 사실 가격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좀 리모델링이 필요한 집,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그걸 나의 감각으로 우리 어머님들의 멋진 감각으로 좀 올릴 수 있는 이런 집을 골랐을 때 우리에게 더 큰 이익이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아마 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왜 돈을 모아야 하는가? 돈 공부의 이유도 알겠고 또 아바타 소득에 대해서도 들었고 여러 가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들었지만 종잣돈이 있어야 그런 걸 하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종잣돈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종잣돈이 없던 시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내가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모을 수 있을까? 잘 모을 수 있을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을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는 첫째 지출 통제, 둘째 예산 관리, 셋째 다이아몬드 통장이에요. 지출 통제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부터 나는 오늘부터 화장품도 안 사, 옷도 안 사, 밥도 덜 먹을래, 1일 1식을 이제 실천할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도 못 줄이실 수 있어요. 모두 다 하겠다라는 건 굉장히 큰 야심이죠. 저는 그냥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번 달엔 이거 하나만 줄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코칭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종잣돈 모으기 멘토링 하시는 분 중에 한 가지 줄이시라고 했더니 외식비를 줄이셔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3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 줄어들게 되셨어요. 딱 하나만 집중을 하시면 여러분이 줄이시기가 좋아요. 나는 한 놈만 팬다 라는 영화 대사도 있듯이 정말 딱 하나만 집중을 하시면 지출을 줄이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도 1년이면 12가지 항목을 줄이실 수 있게 되고 좋은 습관이 여러분에게 배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아침 나서면서
신발 딱 신고 현관 나서면서 나 오늘 얼마 쓸 것이다. 예상 지출을 적어보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예산을 짜놔도 어느새 그걸 체크카드에 넣어놔도 아직 한 달은 반도 안 지났는데 돈은 다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나가기 전에 예상 지출이 얼마인지 써보라고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원이 됐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다이어트 하실 때도 그래요. 가장 첫 번째는 몸무게를 일단 재야 되잖아요. 외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는 다이아몬드 통장이에요. 다이아몬드 통장 같은 경우에 이달의 꿈을 꼭 적어보시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은 더 큰 안정과 또 행복을 위해서죠. 내가 돈 모으겠다고 안 먹고 안 쓰고 친구도 안 만나고 어쩌다 만났는데 돈도 안 써. 이러면 사실 굉장히 삶이 각박해지겠죠. 저는 여러분께 이달의 꿈 하나씩 10만 원 내외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나는 가족과 휴양림을 가겠다, 또는 나는 한번 발 마사지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는 작은 귀걸이 하나 사고 싶다, 이렇게 자신만의 꿈이 있으세요. 이달의 꿈 딱 하나씩 정하면 내가 돈을 모을 때에도 의미가 생겨요. 아, 내가 이걸 위해서 돈을 안 쓰고 대신 요거 꼭 내가 원하던 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다이아몬드 통장이라고 해서 나에게 먼저 투자하라 라는 말씀을 드려요. 내가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하는데 사실 나에게 투자할 때 어디다 투자해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어요. 첫째는 건강, 운동을 작은 거라도 뭐 3만 원짜리라도 요가라도 끊으면서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독서, 그 다음엔 여행,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인생은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자유와 또 행복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사실 슬럼프가 오실 수 있어요. 돈도 모으고 공부도 하다 보면 힘드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만의 목표를 적는 것이에요. 종잣돈 모으기, 내 집 마련, 아바타 소득, 이렇게 여러분만의 목표를 적으시면 여러분이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강의를 마무리를 하면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던가, 실제로 돈 공부에 있어서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기회가 항상 내 곁에 있다. 그렇지만 내가 모르면 그것이 기회인 줄도 모르고 사라져 버리게 돼요. 세 번째, 최고의 재테크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된다. 내가 이게 보이고 기회인 줄도 알아도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재테크는 나에 대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나아갈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나 자신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